어느 오후 한 부부가 서둘러 집 밖으로 나옵니다. 언제 들어왔어? 영감님 보고 가는 거야? 아니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휴, 그리고 이 가방은 뭐고 그쪽이 알 거 없잖아요. 여보, 얼른 가요. 아이고 정말. 쌀쌀맞게 할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가버리는 부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린 할머니가 다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영감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영감님, 아무래도 누군가 없어진 모양인데요. 우리 집 영감 어디 있어? 작은 아버지요. 내 차에 잘 계세요. 왜요? 어딜 가요? 작은 아버님께 그런 짓을 하고 농사할 줄 알았어요? 그런 짓이라니.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여보, 저리 가요. 대체 할머니는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까요?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모처럼 노부부가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박무석 할아버지와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곁에서 보살펴주는 이정순 할머니. 벌써 5년째 할아버지의 병간호는 이정순 할머니의 몫입니다. 오늘 순둥이네가 온다고 하지 않았어? 네, 같이 밥 먹자고 했어요. 이제 들어가서 준비해야죠. 자네가 수고가 많구먼. 내가 다 좋아서 하는 건데 수고는 무슨. 어머나, 이렇게 서 계시면 안 돼요. 큰일 나려고. 괜찮아. 너무 앉아있자니 답답해서. 그래도 일어서 계시면 안 돼요. 자, 앉아요. 에? 자, 조심. 최근 들어 기력이 쇠약해진 박무석 할아버지. 이런 할아버지 때문에 이정순 할머니는 노심초사하는 듯 보이는데 그때였습니다. 작은 아버지, 저희 왔어요. 어서 들어요. 오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를 무시하는 조카 부부. 조카 부부의 태도가 좀 이상합니다. 아니, 날씨도 쌀쌀한데 왜 이렇게 밖에 나와 계시게 해요? 그게 괜찮아. 내가 나가자고 했어. 밥 먹고 가야죠. 제가 어서 가서 준비할게요. 내일 중에 좋은 걸로 준비했으니까 이걸로 준비 좀 해줘요. 작은 아버지.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듯 구는 조카 며느리에게 한마디 대꾸조차 못하는 이정순 할머니. 할머니를 대하는 조카 부부의 태도가 좀 심해 보이는데요. 조카 부부는 왜 할머니를 못마땅해 하는 걸까요? 며칠 후 조카 선동 씨가 자신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건물로 찾아온 이정순 할머니. 할머니를 보자 경비원이 먼저 깍듯하게 맞이를 하는데요. 뭐야? 이게 뭐야? 왜 그래 여보? 뭐야 저 여자? 어머, 저 여자가 여길 왜 와? 할머니의 방문이 조카 부부에게는 좀 당황스럽고 달갑지 않은 듯합니다. 고생하세요. 저 여자가 여기 왜 온 거래요? 왜 아니요? 오늘 월세 내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 월세 받으러 왔죠. 아니, 월세를 왜 저 여자가 받아요? 이 건물이 이제 이 여사 거잖아요. 벌써 3개월 됐는데 설마 박사장님 아직도 그거 모르고 계세요? 3개월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건물 명의를 넘겨준 모양인데 조카는 왜 이렇게까지 놀라는 걸까? 아버지, 작은 아버지,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선동이 왔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 가족 단위 이 여자한테
건물을 다 넘겨주시다니요. 이 여자가 뭔데요? 나 이 사람이랑 같이 살기로 했다. 뭐라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작은 아버님을 그래도 친아버지처럼 여태 믿고 모셔왔는데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요? 예? 말씀을 해보세요. 내가 왜 네 마음을 모르겠냐? 걱정하지 마라. 네 가게에서는 지금처럼 월세를 받지 않겠다. 그래요. 걱정 말아요. 내가 월세받기 편하도록 명의만 제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이거 놓으세요. 벌써부터 작은 어머니 행세하시는 거예요? 아, 참. 처음에는 공식적인 그 노인과 병수바라는 간병인의 관계를 만났지만은 그 이후에 차츰 애틋한 관계가 되면서 그 주변에서 봤을 땐 사실혼 관계로까지 추정할 수 있는 수준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노인이 간병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을 해줬고 그 매입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 둘 사이의 관계가 주변에서 봤을 때 애틋하게 여겨질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두 노인이 함께 살기로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길 가던 이웃이 비명소리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목격한 충격적인 현장. 아무래도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다그치는 듯 보이는데요.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몹시 괴로워하는 할아버지. 급기야 할아버지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두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보세요? 거기 박 사장님 가게죠? 사장님 계세요? 그날 저녁 작은 아버지. 이렇게 갑자기 아, 웬일이야? 비키세요. 작은 아버지. 괜찮으세요? 낮에 있었던 사고 때문일까 할아버지의 팔과 목에는 멍자국이 선명한데요. 세상에 당신 우리 작은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짓이라뇨? 잡아 때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요. 작은 아버지,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저희가 모실게요. 예. 뭐하러 남이랑 살아요? 저희가 여기로 들어오겠습니다. 예? 그럴 거 없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들 해라. 낮에 있었던 사고의 진실은 무엇일까? 할아버지는 무엇을 알아서 하시겠다는 걸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조카 부부가 급히 할아버지의 집에서 나옵니다. 언제 들어왔어? 영감님 보고 가는 거야? 아니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어휴, 그리고 이 가방은 뭐고? 그쪽이 알 거 없잖아요. 여보, 얼른 가요. 아이고 정말. 조카 부부의 태도에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린 할머니. 영감님.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땐 이미 할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영감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영감님. 우리 집 영감 어디 있어? 작은 아버지요. 내 차에 잘 계세요. 왜요? 어딜 가요? 작은 아버지가요.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 살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살 수 없다니? 여보, 저리 가요. 여보, 무슨 자격으로 여보라고 불러요? 에? 지금까지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곧 밝혀질 거야. 할머니. 정말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헤어지겠다고 한 걸까요? 영감님. 그러나 할아버지는 말 한마디 남기지 않은 채 떠나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갑자기 집을 떠난 걸까요? 혹시 얼마 전 할머니의 행동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박무석 할아버지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할아버지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떠난 집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누군가 찾아온 듯합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아닐까요? 누구세요? 여기 주인이 집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해서 왔는데 마침 계셨네요. 우리 집 영감님이요? 지금 어디 계세요? 그거야 제가 모르죠.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실 건가요? 이번 주 말까지는 비워주셔야 도배를 시작할 수 있는데. 집을 비우라고요? 지난주에 이 집 팔렸어요.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연락을 못 받으셨나? 여하튼 빨리 좀 비워.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아무래도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헤어지기로 단단히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여보세요? 박무성 영감님 댁인데요. 네? 네, 제가 이정순인데요. 뭐라고요? 대체 무슨 전화기에 이렇게 놀란 걸까요? 다음 날 할머니가 찾아온 곳은 뜻밖에도 경찰서입니다. 할머니는 이곳에 왜 오게 된 걸까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뭐라고 전화가 와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정순이에요. 아, 예.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예, 들어가주세요. 이정순 씨 맞으시죠? 네. 박무석 씨 아시죠? 네. 우리 집 영감님인데 지금 어디 계세요? 그 박무석 씨가 박무석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난 1년간 박무석 씨가 그 이정순 씨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제가 영감님을 폭행했다고요? 말도 안 돼. 우린 부부나 다름없는 사이인데 제가 왜 영감님을... 정말 나를 고소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기 오시네. 이 정도 앉으세요. 그 당시 상황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할아버지 비명 소리가 들려서 몰래 엿봤더니 이분이 할아버지를 막 밀치고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제가요? 아니, 내가 언제 영감님을... 그게 한 달 전쯤인가? 마당에서 영감님 쓰러뜨리셨잖아요. 그건 때린 게 아니라 영감님이 쓰러지실까봐 제가 잡아드린 거라고요. 제가 다 봤어요. 게다가 쓰러진 영감님 그냥 두고 밖으로 뛰쳐나가셨잖아요. 그건 나 혼자 부축을 할 수 없어서 도움을 청하러. 아무튼 아니에요. 난 절대 영감을 때리지 않았다고요. 자 이거는요. 박무석 할아버지가 폭행 당하실 때마다 받아놓은 상해 진단서고요. 이웃의 증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가 사진입니다. 지난 1년간 할머니가 폭행할 때마다 몰래 상해 진단서까지 만들어줬다는 할아버지. 정말 폭행한 적 없으세요? 아니에요.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돼.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할머니의 폭행 혐의를 주장하는 고소장에는 그 노인의 상처 부위를 확대한 사진이 함께 동봉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본인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굉장히 억울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간병인이 가장 강력히 요구했던 것은 노인을 직접 만나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그 억울함을 풀어보겠다는 주장을 계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다녔지만 만날 수 없었던 할머니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조카 부부의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굳게 닫힌 식당은 조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여사님, 야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여기 저기 박 사장님 만나러 왔는데 무슨 일 있나요? 아니 무슨 일이라뇨? 아니 우리 영감, 아니 박무성 영감님 어디 계신 줄 아세요? 꼭 좀 만나야 해서요.
아니 여기서 방송 영감님을 찾으면 어떡하나? 그 영감님 박무석 할아버지에게 그간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3일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뭐라고요? 편히 쉬세요. 영감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나한테 연락이라도 했었어야지 사람들아. 당신이 뭔데 왜 연락을 해야 돼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신 때문에 우리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나하고 계실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그런데 왜 여기 계시냐고 영감님. 그동안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그걸 못 견디고 돌아가시느냐고요. 난 정말 때리지 않았다고. 아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세요. 폭행범으로 몰아붙이는 조카 부부와 억울하다는 할머니. 그러나 고소인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금 이대로 진실은 묻히고 마는 걸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뜻밖에도 조카 부부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연락 받고 왔는데요. 아, 혹시 박선동 씨? 예. 일단 이쪽으로 좀 앉으시죠. 그 고소인 박무석 씨를 대신해서 고소장을 접수하셨던데요. 그때 우리 작은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시길래 제가 대신했습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절 부른 건가요? 그것도 죄가 됩니까? 그건 죄가 아니죠. 근데 정말 박무석 씨가 이정순 씨를 폭행죄로 고소한 게 맞습니까? 아니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이제 와서 왜 그게 궁금해요? 끝나긴 뭐가 끝나. 아무리 내가 못마땅해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 이건 놔야죠. 너무들 한다고 너무들 해. 납골 땅 앞에서 쫓겨나던 날 할아버지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할머니. 수소문 끝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머물렀다는 요양병원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라면 할아버지의 진심을 확인할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가 박무석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머무르셨던 곳입니다. 낯선 곳에서 임종을 맞이했을 할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미어지는 할머니. 박무석 할아버지 유품이거든요. 우리 가족들은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의 유품 상자에는 이정순 할머니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감님 이렇게 가버리시다니. 할아버지께서 의식이 없는데도 그 사진은 손에 꼭 쥐고 놓지 않으셨어요. 의식이 없으셨다니요? 그리고 할머니는 의사에게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저희 병원에 들어오실 때부터 의식은 거의 없으셨어요. 이번 의사도 조카분이 밝힐 정도니까요. 그럼 혹시 누구를 고소한다던가 하는 생각이나 의사 표현을. 고소라뇨? 글쎄요. 제 소견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당시에도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거의 못하셨죠. 그런 분이 어떻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겠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죠. 의식이 없었다는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머니를 고소할 수 있었던 걸까? 자, 이 사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왜요? 기억 안 나세요? 박무석 씨 상해 진단서 증거인데요. 그게 박무석 씨가 맞은 흔적 맞아요? 조카 부부가 폭행의 증거로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는 환자의
그 상처 부위만 확대된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입은 사람이 그 노인인지 알 수 없었다는 문제가 있고요. 더욱이 고소장은 노인이 요양원으로 옮겨진 뒤에서야 작성이 됐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유언 공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간병인 측에서 확인해 본 결과 병원에서는 노인이 그렇게 유언을 공증할 만큼 의식이 충분치 않은 상태였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점 때문에 과연 노인이 자발적으로 폭행 고소장을 작성한 것인지 미심쩍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난 영감님 인정도 못 챙겼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자, 그만하세요. 예? 그만하세요. 자, 그만하시고 오늘 일단 돌아가세요. 할머니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고 할아버지의 유산은 사실혼 관계였던 할머니가 아닌 조카 부부에게 상속이 됐습니다.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할머니의 슬픔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탐욕보다 더 큰 재앙은 없습니다. 조카 부부의 욕심이 황혼 로맨스를 비극으로 끝내고 말았습니다.